오늘 들키면 끝입니다. 남편의 단호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립니다. 한재인은 흠칫하며 뒤돌아봅니다. 결혼 첫날 밤 같지 않은 표정, 차갑고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눈빛, 저 누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씀드리지 못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립니다. 딩동. 여보 나야. 문 열어. 여보? 제2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45살 이혼녀. 새로운 시작이라 믿었던 결혼. 정체를 알 수 없는 남편. 그리고 첫날 밤. 그녀 앞에 나타난 건 모든 것을 뒤흔드는 충격의 진실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편의점 불빛 아래 한재인은 계산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45살, 이혼한 지 3년째였죠. 오늘도 야간 알바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아니, 이것도 모르세요? 요즘 편의점 직원들은 뭐라는 거예요? 젊은 손님이 짜증스럽게 내뱉었습니다. 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하는 게 익숙했어요. 마음속으로는 울컥했지만 참았습니다. 이 일자리마저 잃으면 안 됐으니까요. 손님이 나가고 제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문자 알림이 떴습니다. 전 남편 오태수였어요. 오늘 안 갚으면 내 직장에 찾아간다. 손이 떨렸습니다. 빌린 것도 아니었어요. 결혼 생활 내내 그가 가져간 돈이었죠. 통장을 몰래 털고 카드를 만들어 빚을 내고 제이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던 남자였습니다. 제이는 문자를 지우지 못한 채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무거웠어요. 골목 입구에 들어서자 익숙한 차가 보였습니다. 검은색 낡은 승용차. 전 남편의 차였죠. 제이는 재빨리 골목 모퉁이에 숨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차에서 내린 전 남편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제인의 집 앞을 서성였습니다. 나 알아. 내가 숨어 있는 거. 오늘은 못 피해. 전 남편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인은 담벼락에 등을 붙인 채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한재희, 문 열어. 돈 안 갚으면 여기서 죽을 때까지 안 떠난다. 쿵, 쿵. 발로 문을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이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지난번에도 신고했지만 경찰은 부부 문제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죠. 이웃집 불이 켜졌습니다. 아휴, 또 저 집이네. 남편이 저럴 줄 알았어요. 이혼했다면서요? 근데 왜 저렇게 쫓아다니는 거래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이는 더욱 작아졌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무서웠어요. 콰직.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전 남편이 결국 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간 거였죠. 제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뛰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한재희. 뒤에서 전 남편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이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맨발이었습니다. 슬리퍼가 벗겨졌지만 멈출 수 없었죠. 차가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친구 집? 아니, 이 시간에 폐를 끼칠 순 없었어요. 경찰서? 하지만 지난번처럼 또 돌려보내질까 두려웠습니다. 제이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차들 사이로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어요. 빗물에 옷이 다 젖었습니다. 추웠어요. 아니, 추운 건지 두려운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잡았다. 바로 뒤에서 속삭이는 목소리. 전 남편이었습니다. 제이는 비명을 지를 힘도 없었어요.
손목이 잡혔습니다. 아팠습니다. 이번엔 못 도망가. 오늘은 끝까지 갈 거야. 전 남편의 숨결에서 술 냄새가 났습니다. 제이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이번에는 정말 끝인가 싶었죠. 그때였습니다. 눈부신 불빛이 두 사람을 비췄어요. 고급 SUV의 헤드라이트였습니다. 엔진 소리가 멈추고 차 문이 열렸죠. 한 사람이 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였어요. 빗속인데도 옷이 젖는 건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차분한 표정으로 걸어왔죠. 손을 놓으시죠. 낮고 침착한 목소리였습니다. 전 남편이 고개를 돌렸어요. 당신 누군데? 남의 일에 끼어들어? 신고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손을 놓으세요. 그 남자 윤서준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전 남편은 기세등등하게 소리쳤어요. 뭐? 신고? 이 여자 내 전 부인이야. 부부 사이 문제라고. 전 부인이라고 하셨죠? 그럼 더 이상 부부가 아니잖습니까? 서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말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눈빛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전 남편은 왠지 기가 눌렸습니다. 서준의 옷차림, 뒤에 보이는 고급차,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이 범상치 않았던 거죠. 재수없네. 전 남편은 투덜거리며 제이의 손목을 놓았습니다. 뒤로 물러서더니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하지만 가면서도 중얼거렸죠. 다음엔 안 봐준다. 기억해. 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서준은 제이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외투를 벗어 제이의 어깨에 걸쳐줬어요. 지금은 안전합니다. 따뜻한 외투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천의 감촉이 느껴졌어요. 제이는 고개를 들어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했어요. 남자였는데 무섭지 않았습니다. 평생 남자들에게 맞고 시달리며 살았는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괜찮으세요? 서준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죠. 저를 잠시 믿어도 괜찮습니다. 다시는 그 사람이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서준이 말했습니다. 제이는 왜인지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 이렇게 말해준 게 얼마만인가요? 제이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서준은 묵묵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낯선 주차장에서 두 사람은 그렇게 잠시 시간을 보냈죠. 조금 진정된 제이가 외투를 만졌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가 떨어졌어요. 제이는 그것을 주었습니다. 윤서준, 유성그룹 전무이사, 재벌이었습니다. 제이는 명함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시 서준을 쳐다봤습니다. 왜 이런 사람이 자신 같은 사람을 도와준 걸까요? 서준은 천천히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제이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제이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정말 남자가 맞을까? 왜인지 모를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늘 밤 이 사람이 자신을 구해줬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서준은 제이를 근처 호텔에 데려다 줬습니다. 방을 예약해주고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밤은 여기서 쉬세요.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제이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한 채 고개만 숙였습니다. 서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저 명함 한 장을 책상 위에 놓고 나갔죠. 차에 오른 서준은 백미러를 통해 호텔을 바라봤습니다.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오늘 일은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떨리던 눈빛이 자꾸 떠올랐죠.
마치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어요. 서준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강변 고급 주택가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경호팀장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셨습니까, 회장님? 오늘 일은 기록하지 마세요. 일정표에도 남기지 말고요. 서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경호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서준의 지시는 언제나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복도를 지나 서재로 들어가려는데 비서실장 김 비서가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잠시 말씀 좀. 지금은 피곤합니다. 내일 아침에 사모님께서 또 보내셨습니다. 신부 후보 리스트요. 서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김 비서는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서준은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프로필이 들어 있었죠. 이번에는 제게 유력 집안 딸들로만 추렸다고 하십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한 명을 선택하라고. 서준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책상 위에 던졌어요. 프로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6살, 27살. 모두 젊고 화려한 이력의 여자들이었어요. 서준은 그 서류들을 한 움큼 쥐었습니다. 그리고 찢었어요. 찢고 또 찢었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결혼은 안 합니다. 난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이었지만 차마 끝까지 말할 수 없었어요. 서준은 책장 뒤에 숨겨둔 작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작은 성당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와 정장을 입은 남자. 아니, 남장을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 옆에 선 사람은 강민율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장을 한 사람은 바로 지금의 윤서준, 진짜 이름은 윤세윤이었어요. 세윤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민율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갔죠. 그때가 그리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단둘이 올린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미안해. 민율아. 세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참았어요. 울 시간도 없었으니까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년 전 그날이었죠. 오빠 윤서준이 해외 출장을 떠났던 날이었습니다. 독일 공장 시찰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사고가 났다는 연락이 왔었죠. 차량 전복 사고입니다. 현장에서 전화를 받은 건 세윤이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쌍둥이 오빠 세윤의 유일한 편이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의 브레이크에서 인위적인 흔적이 발견됐어요. 누군가 조작한 거였죠. 세윤은 직감했습니다. 계모 장은서였어요. 장은서는 늘 말했었습니다. 이 회사는 진짜 아들이 물려받아야 해. 선대 회장의 자식들은 비켜줘야지. 차갑고 날선 목소리였어요. 자신의 친아들을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사람이었습니다. 세윤은 결심했습니다. 오빠의 죽음을 밝힐 수 없었어요. 회사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만약 오빠가 죽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장은서는 즉시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앉힐 것이었죠. 아버지가 평생 일군 회사가 그렇게 넘어가게 둘 순 없었습니다. 그날 세윤은 결정했습니다. 자신이 오빠가 되기로요.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가슴을 압박대로 눌렀어요. 목소리를 낮게 내는 연습을 했습니다. 오빠의 옷을 입고 오빠의 서재에 앉았죠. 저는 이제 윤서준입니다. 거울 앞에서 수없이 연습했습니다. 남자의 걸음걸이, 남자의 악수법, 남자의 말투까지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압박대가 숨을 막았습니다. 무거운 구두가 발을 아프게 했죠. 하지만 참았어요. 이것밖에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민율은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왜 당신이 이렇게까지 해야 해? 그냥 우리 둘이 떠나자.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면 돼. 하지만 세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를 죽인 사람들에게 회사를 넘길 순 없어. 그리고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야. 나한테도 지킬 권리가 있어. 민율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윤 곁을 지키기로 했죠.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요. 세윤은 사진을 다시 금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민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민율이 받았어요. 여보. 민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세윤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해. 깨웠어? 아니, 안 자고 있었어. 당신 오기만 기다렸어.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할 것 같아. 장은서가 또 결혼 압박을 하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난 계속 이렇게 혼자인 거야? 당신은 저택에서 살고 난 이 좁은 원룸에서 기다리고. 민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세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곧 정리할게. 조금만 참아줘. 얼마나? 또 몇 개월? 몇 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세윤은 말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자신까지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세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쳤어요. 먼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죠. 문득 떠올랐습니다. 오늘 밤 만났던 여자 한재희가요. 남자를 무서워하던 눈빛. 하지만 자신을 믿어줬던 그 순간. 만약 그 여자라면. 세윤의 머릿속에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가짜 결혼이었어요. 장은서를 속이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방법이었죠. 그래. 그 방법밖에 없어. 세윤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제이가 묵고 있는 호텔 이름을 적어뒀어요. 동이 트자마자 세윤은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찾아서요. 다음 날 아침 제이는 호텔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몸이 무거웠어요.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책상 위에 놓인 명함을 보니 현실이었죠. 윤서준, 유성그룹 전무이사. 제이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호텔을 나왔습니다. 갈 곳은 파출소였어요. 어젯밤 일을 신고해야 했으니까요. 파출소에서 진술을 마치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경찰은 성의 없이 기록만 남겼어요. 부부 문제는 저희가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이혼하셨다고요? 그래도 협박만으로는. 제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파출소를 나오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집세 연체 3개월째입니다. 이번 주까지 입금 안 되면 강제 퇴거 조치합니다. 대출 상환일이 지났습니다. 연체 이자가 붙고 있습니다. 카드 대금 미납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했습니다. 제이는 핸드폰 화면을 끄려다 멈췄습니다. 전 남편에게서 온 문자도 있었어요. 어제 그 남자 누구야? 재벌이면 돈 많겠네. 나한테 먼저 갚고 살아. 안 그러면 알지? 손이 떨렸습니다. 제이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걷기 시작했어요. 목적지도 없었습니다. 그저 걷고 싶었죠. 발걸음은 약국 앞에 멈췄습니다. 쇼윈도에 진열된 약들이 보였어요. 두통약, 소화제, 그리고 수면제. 제이는 약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면제 진열대 앞에 섰어요. 손을 뻗었습니다. 떨렸어요. 이러면 편해질까? 순간 약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디 불편하세요? 제이는 화들짝 놀라 손을 뒤로 뺐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보는 거예요. 서둘러 약국을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제이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나, 뭐 하는 거지? 눈물이 났습니다. 45해를 살았는데 남은 건 빚뿐이었어요. 가족도 없었습니다. 친구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죠. 전 남편한테 맞고 사는 동안 다들 떠나갔었습니다. 제이 씨? 누군가 불렀습니다. 고개를 들자 서준이 서 있었어요. 어제와 똑같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제이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어떻게 호텔에서 나오시는 걸 봤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서준은 근처 카페로 제이를 안내했습니다.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서준은 커피 2잔을 주문하고 제이 앞에 서류 봉투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제이가 물었습니다. 서준은 조용히 말했어요. 제이 씨의 빚 내역입니다. 집세 연체, 대출금, 카드빚, 총 3,500만 원 정도 되네요. 제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이걸 조사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도와준다고요? 왜요? 저 같은 사람을. 서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도 도움이 필요해서요. 제이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재벌이 뭐가 필요하다는 건지요. 서준은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결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와요. 제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결혼이요? 저랑요? 네. 물론 진짜 부부관계는 아닙니다. 서류상으로만요. 제게는 결혼했다는 사실 자체가 필요합니다. 왜 하필 저한테요? 서준은 제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이 씨는 남자를 믿지 않잖아요. 저도 남자 역할이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부담이 안 될 거예요.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제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무슨 뜻인지 지금은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약속드릴게요. 부부관계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상처 줄 일도 없어요. 그저 제 옆에 아내로 서 있어 주시면 됩니다. 서준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대신 제이 씨의 모든 빚을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집도 마련해드리고 생활비도 드릴게요. 계약은 1년입니다. 1년 후엔 조용히 이혼하시면 돼요. 제이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솔깃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연락 주세요. 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이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제이는 카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서준이 남긴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봤어요. 진짜였습니다. 계약서도 빚 내역도요. 핸드폰을 꺼내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은주야. 나 제이야. 어머, 제이야?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제이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물론 전부 다 말하진 않았어요. 다만 재벌이 계약 결혼을 제안했다고만 했죠. 그게 말이 돼? 사기 아냐? 요즘 그런 수법 많다던데. 은주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도 이상하긴 해. 근데 서류는 진짜고 사람도 진짜 재벌 같았어. 제이야, 조심해. 세상에 공짜는 없어. 분명 뭔가 있을 거야. 전화를 끊고 제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주 말이 맞았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죠. 하지만 제이에게 선택지가 뭐가 있을까요? 빚은 쌓여가고 전 남편은 쫓아다니고 일자리는 불안정하고 나한테
선택지가 뭐가 있어? 제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갔어요. 다들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제이만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자 제이는 결심했습니다. 서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서준이 받았습니다. 제이 씨, 해볼게요. 결혼. 서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확실하신 거죠? 네.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남자라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뭔가 이상해요. 하지만 그래도 당신은 무섭지 않았어요. 그래서 해보려고요. 서준은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고맙습니다. 후회 안 시켜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제이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45의 인생에서 가장 이상한 선택을 한 밤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제이는 서준의 차를 타고 유성그룹 본가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고급 주택가가 지나갔어요. 집들이 점점 커졌습니다. 아니, 저건 집이 아니라 궁전 같았어요. 차가 멈춘 곳은 한강변이 내려다 보이는 대저택이었습니다. 제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여기가 집이에요? 네. 이제 제이 씨 집이기도 합니다. 서준의 말에 제이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월세방에서 쫓겨날 뻔했는데 이제 이런 곳에서 산다니요. 대문이 열리고 차가 들어갔습니다. 정원이 보였어요. 손질된 나무들과 분수대가 있었죠. 집사 2명이 현관 앞에 도열해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그리고 집사들이 제이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제이는 움츠러들었습니다. 부인이십니다. 한재혜 씨, 서준이 소개했습니다. 집사들은 고개를 숙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제이가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집사들은 대답도 없이 집 안으로 안내했죠. 현관을 들어서자 제이는 숨이 멎었습니다.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고개를 젖혀야 보였어요.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였죠. 회장님이 드디어 결혼을 하셨대요. 근데 저분이 새 부인이라고요? 나이가. 멀리서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서준은 제이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곧 익숙해지실 겁니다. 제이를 안내한 곳은 2층 끝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넓은 침실이 나타났어요. 제인의 원룸보다 3배는 컸습니다. 여기가 제이 씨 방입니다. 필요한 건 뭐든지 말씀하세요. 저 같이 안 쓰는 거예요? 부부인데. 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계약 조건 기억하시죠? 부부 관계는 없다고요. 제 방은 복도 저편에 있습니다. 제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상했어요. 보통 남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뭔가를 요구하지 않나요? 그럼 편히 쉬세요. 저녁 식사는 6시입니다. 서준이 나가고 제이는 혼자 남았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어요. 킹사이즈 침대, 드레스룸, 화장대, 욕실까지 꿈만 같았습니다. 제이는 침대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너무 푹신했어요. 그대로 누웠습니다. 천장의 조명이 부드러웠어요. 여기가 정말 내 방이라는 거야?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집사가 와서 제이를 식당으로 안내했어요. 긴 테이블에 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이는 그 맞은편에 앉았죠.
식사가 나왔습니다. 프랑스 요리였어요. 제이는 당황했습니다. 포크가 3개나 있었죠. 어떤 걸 먼저 써야 할까요? 제이는 아무거나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였어요. 옆에 서 있던 집사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부인, 샐러드용 포크는 왼쪽 것입니다. 주변 직원들이 웃음을 참는 게 보였습니다. 제이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죄송해요. 몰라서. 괜찮습니다. 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포크를 들어 보였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서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서준이 하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서준이 말했습니다. 산책 좀 할까요? 정원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제이는 따라 나섰습니다. 밤 정원은 조명이 켜져 있어 아름다웠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여긴 제가 어렸을 때 숨던 곳이었어요. 서준이 작은 정자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숨던 곳이요? 집이 복잡할 때 여기 와서 혼자 있곤 했죠. 아무도 찾지 못했어요. 서준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제이는 물었어요. 가족들이 안 좋으셨나요? 글쎄요. 복잡했죠. 지금도 복잡하고요. 서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이도 묻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옆에 서 있었죠. 제이 씨, 네.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이 생활이 쉽진 않을 겁니다. 제이는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서준의 얼굴이 보였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니, 외로워 보였어요. 이 사람, 뭔가 숨기고 있어. 제이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기로 했어요. 자신도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으니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제이는 방으로 돌아왔어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죠. 한밤중 목이 말라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어요. 그때 서준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제이는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귀를 기울였어요.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끝나면 바로 갈게. 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누구한테일까요? 제이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아침 제이가 복도를 지나다 서준 방문이 열린 걸 봤습니다. 청소하는 하녀가 나오고 있었어요. 제이는 무심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색 압박 셔츠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옷장 안에는 남성복만 가득했지만 구석에 작은 상자가 보였습니다. 제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했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죠. 이 사람, 정말 남자가 맞는 걸까?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었어요. 그날 오후 서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준은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통화했어요. 여보, 나야. 전화 저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 올 거야? 보고 싶어. 곧 갈게. 지금은 위험해. 그 여자는 같이 사는 거야? 계약일 뿐이야. 아무 일도 없어. 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이가 정원을 거닐고 있었어요. 민유라, 미안해. 조금만 더 참아줘. 통화를 끊고 서준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의 압박대가 숨을 조였어요. 벗고 싶었지만 아직은 안 됐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서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틀 후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서준은 조용한 식을 원했어요.
하객도 최소한으로 초대했죠. 하지만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유성그룹 후계자가 결혼한다는데 신부가 누구래요? 이혼녀라던데? 나이도 45이라고? 재벌이 왜 저런 여자랑 결혼을 해? 제이는 대기실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계약이니까요.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고급스러웠지만 제이는 어색했어요.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부인, 나가실 시간입니다. 헤어 디자이너가 말했습니다. 제이는 부케를 들고 복도로 나왔어요. 예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제이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양쪽에 앉은 하객들이 쳐다봤죠. 대부분 냉랭한 표정이었어요. 단 위에 서준이 서 있었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모습이 멋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제이가 서준 옆에 섰습니다. 주례가 선서를 시작했어요. 신랑 윤서준 씨,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서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제이만 알아챌 수 있었어요. 신부 한재희 씨, 이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제이는 서준을 쳐다봤습니다. 서준도 제이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미안함, 불안함, 그리고 간절함이 섞여 있었죠. 네. 제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서로 맹세의 키스를. 주례가 말하려는데 서준이 재빨리 손을 들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주례가 당황했지만 서준은 단호했어요. 제이는 안도했습니다. 그게 고마웠어요.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나갔습니다. 기자들이 달려들었어요. 회장님, 신부분과 어떻게 만나셨나요? 나이 차이가 많은데 부모님은 동의하셨나요? 서준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생활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차에 오르자 제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준도 넥타이를 풀며 숨을 내쉬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당신도요. 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저택으로 향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제이는 방에서 기다렸어요. 첫날 밤이었죠. 물론 계약 조건에 부부관계는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긴장됐습니다.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제이 씨, 잠시 방문 열어도 괜찮을까요? 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제이는 문을 열었어요. 서준이 들어왔습니다. 턱시도를 벗고 편한 셔츠 차림이었어요.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서준이 말을 멈췄습니다. 복도를 돌아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누군가 잠시 들어와도 될까요?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요. 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굴까 궁금했어요. 서준이 복도로 나갔다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남자 한 명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30 중반쯤 보이는 남자였어요.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붉었어요. 울었던 것 같았죠. 제이 씨 소개합니다. 강민율이에요. 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율은 제이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왜 첫날 밤에 다른 남자가 방에 들어온 거죠? 서준과 민율이 나란히 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제이는 알았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숨길 수 없는 깊은 사랑의 눈빛이었어요. 지금 뭐죠? 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준은 민율의 손을 잡았어요. 제이 씨, 민율은 제 진짜 남편입니다. 제이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진짜 남편이요? 그럼 저는 뭐예요? 민율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부인,
아니, 제이 씨. 상처 줄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숨어 살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서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진짜 이름은 윤세윤입니다. 여자예요. 지금은 오빠 행세를 하고 있지만요. 제이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여자라고요? 네. 3년 전 쌍둥이 오빠가 사고로 죽었어요. 계모가 오빠를 죽였다고 생각해요. 회사를 빼앗으려고요. 그래서 전 오빠가 됐습니다.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요. 세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율이 세윤의 어깨를 잡았어요. 그리고 전 민율과 이미 결혼했어요. 몰래요. 아무도 모르게요. 하지만 계모가 결혼을 강요해서 제이 씨를 만났습니다. 제이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배신감이 들었어요.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럼 전 당신들 사랑을 숨기기 위한 가짜 아내였던 거예요? 민율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세윤도 제이 앞에 앉았습니다. 제이 씨가 아니었으면 전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계모가 억지로 결혼시켰을 거예요. 정체가 들킬 뻔했을 거고요. 제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슬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조금 이해가 됐어요. 평생 숨어 사셨던 거예요? 둘이서? 민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째입니다. 세윤이는 저택에서 남자로 살고 전 원룸에서 혼자 기다렸어요. 우리 결혼은 했지만 함께 살 수 없었어요. 제이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지 못하고 숨어 지내는 게요. 당신이 처음 만났을 때 이상했어요. 남자 같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제이가 말했습니다. 세윤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들킬 뻔했나 봐요. 아니요. 오히려 그래서 무섭지 않았어요. 남자들이 무서웠거든요. 근데 당신은 달랐어요. 세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윤은 오빠의 죽음을, 남장을 시작한 이유를, 민율과의 사랑을 털어놓았어요. 민율은 세윤을 처음 만났던 날을, 몰래 결혼식을 올린 날을, 혼자 기다리던 외로운 밤들을 이야기했죠. 제이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폭력적인 전남편, 빚에 시달리던 날들, 남자에 대한 두려움을요. 우리 다 힘들었네요. 제이가 말했습니다. 세윤과 민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이 씨, 미워하지 말아줘요. 제발. 민율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제이는 한참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워하진 않을게요. 대신 숨기지 마세요. 적어도 저한테는요. 세윤이 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가족이 탄생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이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죠. 아침 식사 시간 세윤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남자 정장 차림이었어요. 제이는 그 모습이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세윤이 물었습니다. 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데 민율 씨는요? 새벽에 나갔어요. 아무도 모르게요. 세윤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제이는 가슴이 아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아침도 함께 못 먹는 삶이라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윤은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1년만 버티면 돼요.
계약 기간 동안 회사 기반을 다지고 계모의 힘을 약화시킬 거예요. 그 후엔 이혼하고 민율 씨와 함께 사시겠죠? 네. 그게 계획이에요. 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과연 계획대로 될까요? 제이 씨, 네. 제가 연기하는 아내고 민율이가 진짜 가족이에요. 그거 잊지 말아주세요. 제이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선을 넘지 말라는 뜻이었죠. 걱정 마세요. 전 그저 도와주고 싶을 뿐이에요. 세윤이 제이를 바라봤습니다. 감사의 눈빛이었어요. 그날 오후 집사가 세윤의 방을 청소하려 했습니다. 제이는 복도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급했습니다. 방 안에 민율의 흔적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잠깐만요. 제이가 뛰어갔습니다. 집사가 돌아봤어요. 부인,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방은 제가 정리할게요. 신혼인데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건 제이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집사는 의아해했지만 물러섰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제이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시트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별다른 흔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장대 위에 남자용 향수가 2개 놓여 있었어요. 이건 민율 씨 거겠지. 제이는 재빨리 그것을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녁 시간 가족 식사가 있었습니다. 계모 장은서가 온다고 했어요. 제이는 긴장했습니다. 식탁에 앉자 장은서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 날씬하고 우아한 여자였어요. 하지만 눈빛이 차갑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세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장은서는 세윤을 훑어보고 제이를 쳐다봤어요. 이 사람이 새 며느리구나. 목소리가 싸늘했습니다. 제이는 일어나 인사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앉아요. 장은서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준아. 장은서가 세윤을 불렀습니다. 세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결혼하고 얼굴이 밝아진 것 같네. 신혼이 좋은가 보지? 날선 질문이었습니다. 세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그래. 그럼 얼른 손주 소식도 들려줘야지. 제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주라니요? 세윤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서두르지 않으려고요. 회사 일도 바쁘고요. 회사 일이 아이보다 중요해? 후계자를 만들어야 대가 이어지는 거 아니야? 장은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이는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장은서가 제이를 쏘아봤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끼어들어? 45에 재혼한 주제에. 제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세윤이 나섰어요. 어머님, 제이 씨는 제 아내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아주세요. 장은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내, 1년도 못 가서 이혼할 거면서. 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장은서가 냉소를 지었어요. 내가 바보인 줄 아니? 갑자기 결혼한 것도 이상하고 하필 나이 많은 이혼녀라니.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세윤은 표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시는 겁니다. 제이 씨를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사랑? 웃음내. 그럼 증명해봐. 장은서가 비웃었습니다. 세윤은 제이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저희 부부 일이니까요. 장은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장은서가 나갔습니다. 세윤과 제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위험했어요. 제이가 말했습니다. 세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이 의심하고 있어요. 조심해야겠어요. 그날 밤 세윤은 조용히 민유를 불렀습니다. 민율이 뒷문으로 들어왔어요. 제이가 경비를 돌리는 사이에요. 위험해. 당분간 오지 마. 세윤이 말했습니다. 민율은 슬픈 눈으로 세윤을 바라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살아야 해? 곧 끝날 거야. 세윤이 민율을 안았습니다. 제이는 멀리서 그 모습을 봤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제이가 외출하려는데 낯선 차가 앞을 막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전 남편 오태수였어요. 제이야, 오랜만이네. 제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서웠어요. 어떻게 여길? 재벌이랑 결혼했다며? 돈 많이 받았겠네. 나한테도 줘야지. 전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제이는 소리쳤어요. 경비원. 경비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전 남편을 막아섰어요. 누구십니까? 내 전 마누라야. 비켜. 전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제이는 떨었어요. 경비원들이 전 남편을 끌어냈습니다. 다시 오면 경찰 부릅니다. 전 남편은 끌려가면서도 소리쳤어요. 한제이, 끝까지 간다. 기억해. 제이는 주저앉았습니다. 세윤이 뛰어나왔어요. 괜찮아요? 저 사람이 또 찾아왔어요. 세윤은 제이를 일으켰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그날 밤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세윤, 제이, 그리고 몰래 들어온 민율이었어요. 우리 팀이 됐네요. 제이가 말했습니다. 세윤과 민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상 연락망을 만들죠. 위험하면 바로 알려요. 민율이 제안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의 번호를 저장했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서로를 지킵니다. 세윤이 말했습니다. 제이는 처음으로 웃었어요. 이상한 동맹이었지만 든든했습니다. 일주일 후 장은서는 집무실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립탐정이 보낸 자료였어요. 윤서준, 고등학교 시절 기록. 서류를 넘기며 장은서의 눈이 빛났습니다. 출석 기록, 성적표, 그리고 체육 수업 기록까지요. 체육 수업 빠진 날이 많네. 왜지? 장은서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서준이 주변 사람들 만나봐. 학교 친구들, 회사 동료들. 특이한 행동 없었는지 조사해. 어떤 걸 조사하라는 말씀이신지요? 남자답지 않은 행동들. 화장실 가는 습관, 걸음걸이, 말투. 뭐든 좋아.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장은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뭔가 이상해. 분명히 숨기는 게 있어. 그날 저녁 큰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장은서의 친아들 윤재혁도 왔어요. 28살 건방진 태도의 젊은이였습니다. 형님, 신혼생활 어때요? 아내분 나이가 많으신데 괜찮으세요? 재혁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세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도 후계자 낳기엔 좀 늦지 않았어요? 제이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세윤이 제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 말은 삼가세요. 장은서가 끼어들었습니다. 서준아, 오늘 좋은 술을 준비했어. 함께 마시자. 전술을 잘 못해서요. 남자가 술도 못 마셔? 어디 한번 마셔봐.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장은서가 압박했습니다. 세윤은 난처해졌어요. 술을 마시면 압박대가 더 조이고 정신이 흐려질 수 있었죠. 어머님, 제가 대신 마시겠어요. 제이가 나섰습니다. 장은서가 제이를 쳐다봤어요. 당신이 왜? 남편이 술을 못하니까요. 저는 좀 마실 수 있어요. 제이는 잔을 받아 단숨에 마셨습니다.
독했어요. 목이 탔지만 참았습니다. 호, 이혼녀가 술은 새네. 장은서가 비웃었습니다. 제이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거실로 이동했습니다. 세윤은 잠시 화장실에 가려 했어요. 그런데 재혁이 따라왔습니다. 형님, 잠깐만요. 무슨 일이에요? 형님, 방 좀 구경시켜 주세요. 신혼방이 어떤지 궁금해서요. 세윤은 당황했습니다. 방에는 민율의 흔적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다음에 보여드리죠. 지금은 왜요? 뭐 숨기는 거라도 있어요? 재혁이 2층으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제이가 재빨리 막아섰어요. 남편 지금 옷 갈아입는 중이에요. 들어가면 안 돼요. 제이가 소리쳤습니다. 재혁은 멈칫했어요. 옷 갈아입는데 왜 부인은 여기 계세요? 제가 먼저 나온 거예요. 문제 있나요? 제이의 당당한 태도에 재혁은 물러섰습니다. 세윤은 제이에게 고마운 눈빛을 보냈어요. 다음 주 대규모 가족 행사가 있었습니다. 유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였어요. 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제이는 고급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세윤 옆에 서서 손님들에게 인사했어요. 처음엔 긴장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회장님, 부부 금슬이 좋아 보이시네요.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세윤은 제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제이도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연기가 아니라 진짜 편안한 미소였어요. 장은서가 다가왔습니다. 제이 씨, 잠깐 이야기 좀 하죠. 제이를 구석으로 데려갔어요. 세윤은 불안한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잠자리는 어때요? 장은서가 노골적으로 물었습니다. 제이는 당황했어요. 그건 너무 사적인 질문 아닌가요? 사적이긴. 난 며느리 자격을 확인하는 거야. 제대로 된 부부 생활을 하는지 궁금하거든.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제이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장은서는 제이를 훑어봤어요. 그래. 근데 왜 같은 방을 안 쓰는 거지? 제이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집사한테 들었어. 따로 방을 쓴다면서? 저희 각자 생활 패턴이 달라서요. 신혼이지만 서로 배려하는 거예요. 제이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장은서는 코웃음을 쳤어요. 배려? 웃음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제이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제이야, 어디 있어? 전 남편 오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제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경비원들이 전 남편을 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술에 취해 고함쳤어요. 저 여자 원래 내 거야. 돈 때문에 재벌한테 팔아넘긴 거라고.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윤이 급히 밖으로 나갔어요. 조용히 하세요. 당신 누구시죠? 누구긴. 저 여자 전 남편이야. 전 남편이 세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세윤은 피했어요. 하지만 맞서 싸우지 못했습니다. 몸싸움을 하면 압박대가 드러날 수 있었죠. 제이가 뛰어나왔습니다. 그만해요. 나는 이제 당신 거 아니에요. 뭐, 재벌 만났다고 잘난 척이야? 너 원래 내가 맞아가며 키운 거 잊었어? 전 남편이 제이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제이는 소리쳤어요. 손대지 마. 처음이었습니다. 제이가 이렇게 큰 소리로 거부한 게요. 전 남편은 멈칫했어요. 경비원들이 전 남편을 끌어냈습니다. 전 남편은 끌려가면서도 소리쳤어요. 끝까지 간다. 기억해. 제이는 떨고 있었습니다. 세윤이 제이를 안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장은서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자답지 않은 포옹이네. 뭔가 이상해. 장은서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세 사람은 세윤의 서재에 모였습니다. 민율이 몰래 들어와 있었어요. 위험해. 어머님이 의심하고 있어. 세윤이 말했습니다. 민율이 세윤의 손을 잡았어요. 당분간 나오지 말까? 아니, 지금 너까지 사라지면 난. 세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이가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우리 조심해야겠어요. 장은서 사모님이 뭔가 알아낸 것 같아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불안이 엄습했어요. 폭풍 전야 같은 밤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율은 좁은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어요.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유성그룹 윤서준 회장과 부인 한재희 씨 부부 금슬 좋은 모습 포착. 화면에는 세윤과 제이가 함께 웃는 모습이 나왔어요. 지난주 행사 때 찍힌 사진이었죠. 민율은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머리로는 이해했습니다. 연기라는 걸요. 하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세윤의 사진을 꺼내봤어요. 함께 찍은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숨겨서 올린 아무도 모르는 결혼식이었죠.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 걸까? 민율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민율은 참을 수 없어 저택으로 갔습니다. 뒷문으로 몰래 들어갔어요. 세윤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윤과 제이였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어머님 앞에서 연기 잘해주셔서요. 세윤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율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연기 아니었어요. 당신이 힘들어하는 게 보여서 정말로 도와주고 싶었어요. 제이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민율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문틈으로 안을 봤습니다. 세윤과 제이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세윤이 제이의 손을 잡았어요. 제이 씨 덕분에 버틸 수 있어요. 민율은 더 이상 보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돌아섰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율아? 뒤에서 세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윤이 복도로 나와 있었어요. 왜 온 거야? 민율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보고 싶어서 왔어. 근데 필요 없었나 봐. 당신 이미 옆에 사람 있더라. 무슨 소리야? 제이 씨는 알아. 계약이지. 가짜 아내지. 근데 내 눈엔 그렇게 안 보이던데. 민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윤은 민율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오해야. 우리 오해 아니야. 난 봤어. 당신이 그 사람 손잡는 거, 고맙다고 하는 거, 나한테 한 번도 안 해본 표정으로 웃는 거. 민율아, 넌 이제 다른 사람 남편이야. 난 그냥 숨어 지내는 애인이고. 민율은 돌아섰습니다. 세윤이 팔을 잡았어요. 가지마. 제발. 나 줘.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민율은 세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뒷문으로 사라졌어요. 세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이가 나와 세윤 옆에 앉았어요. 민율 씨, 오해한 것 같아요. 내 잘못이에요. 당신한테 너무 의지했나 봐요. 세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이는 가슴이 아팠어요. 다음 날 제이는 민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저 한재희예요. 문이 열렸습니다. 민율이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왜 여길?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요. 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율은 잠시 망설이다 제이를 들였어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세윤의 사진이 곳곳에 붙어 있었어요. 제이는 그 사진들을 봤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렇게까지 할까요? 앉으세요. 민율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어젯밤 오해예요. 우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민율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럼 당신은 뭐예요? 왜 우리 사이에 있는 거죠?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제 역할이 뭔지. 근데 이제 알 것 같아요. 제이는 민유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당신들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알아채지 못하게 둘이 함께 있을 수 있게요. 민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당신은 뭘 얻는데요? 왜 우릴 도와주는 거예요? 제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도 그거 고민했어요. 근데 지금 우린 팀이잖아요. 서로 기대지 않으면 못 버티는. 민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질투했어요. 세윤이가 당신한테 의지하는 게 보여서 그럴만해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제이가 민율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율 씨가 진짜 가족이에요. 제가 아니라요. 그거 잊지 마세요. 민율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그날 밤 장은서는 비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립탐정이 가져온 자료였어요. 결혼신고 기록. 윤서준과 강민율? 장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봤어요. 3년 전 기록이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올린 비공식 결혼식이었죠.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장은서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 기록 원본을 찾아 구청에 가서든 뇌물을 주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알겠습니다. 장은서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뭔가 큰 비밀을 잡은 것 같았어요. 한편 저택 거실에는 CCTV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장은서가 몰래 추가로 설치한 거였어요. 늦은 밤 세윤이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압박대를 조금 풀었어요. 숨이 막혀서요. CCTV가 그 모습을 찍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장은서는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 세윤의 모습이 보였어요. 압박대를 푸는 장면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게 뭐지? 장은서는 영상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의심은 커졌죠.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그날 밤 세 사람은 다시 모였습니다. 세윤의 서재였어요. 이젠 정말 끝인가 봐요. 세윤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민율이 세윤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어제 오해해서. 아니야. 내가 조심했어야 했어. 제이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세 사람 모두 불안했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 무모했던 걸까요? 민율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밖에서 천둥이 쳤습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위기의 밤이었습니다. 사흘 후 제이는 병원에 가려고 외출했습니다. 세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혼자 나갔어요. 괜찮다고 생각했죠. 병원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낯익은 차가 보였습니다. 제이는 걸음을 멈췄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전 남편 오태수가 내렸습니다. 술 냄새가 풍겼어요. 제이야, 오랜만이다. 당신, 어떻게 여길? 제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전 남편이 다가왔어요. 따라와. 조용히. 안 그러면 여기서 난리 칠 거야. 싫어요. 가세요. 제이가 소리치려는 순간 전 남편이 제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차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돈 있는 놈한테 시집 갔으면 날 먼저 갚아야지. 안 그래? 차가 출발했습니다. 제이는 떨었어요. 핸드폰을 꺼내려 했지만 전 남편이 빼앗았죠. 한편 세윤은 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불안했습니다. 민유라, 제이 씨가 연락이 안 돼. 어디 갔는데? 병원 간다고 했어. 근데 이미 2시간이 넘었어. 세윤과 민율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CCTV를 확인했어요. 제이가 전 남편 차에 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 자식? 민율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세윤은 경찰에 신고했어요. 위치 추적해봐. 제이 씨 핸드폰으로. 하지만 핸드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민율이 나섰어요. 내가 찾아볼게. 저런 인간들이 갈 만한 곳. 알아. 민율은 제이의 옛집 주변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낡은 모텔에서 전 남편의 차를 발견했어요. 방문을 찾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제이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놔줘요. 제발. 민율은 문을 발로 찼습니다. 문이 부서졌어요. 안에는 제이가 손목이 묶인 채 바닥에 있었습니다. 이 자식? 민율이 전 남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전 남편이 주먹을 휘둘렀지만 민율은 피했어요. 그리고 전 남편의 팔을 비틀어 바닥에 눕혔습니다. 내 사람 건드리지 마. 민율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전 남편은 신음했어요.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전 남편은 현장에서 체포됐어요. 폭행, 감금, 협박. 이번엔 제대로 처벌받을 겁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제이는 민율의 품에서 울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당연하죠. 우리 가족이잖아요. 민율이 제이를 일으켰습니다. 세윤이 뒤늦게 도착했어요. 제이 씨, 세윤이 제이를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확인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은서는 유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에 이 사진을 소집했습니다. 기자들도 불렀어요. 오늘 중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장은서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세윤은 급히 회사로 향했어요. 제이도 따라갔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가득했어요. 어머님, 이게 무슨... 앉아요, 서준. 아니, 세윤이라고 불러야 하나? 장은서의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세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제이는 긴장했습니다. 나쁜 예감이 들었어요. 그때 제이는 장은서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봤습니다. 사진이 삐져나와 있었어요. 제이는 재빨리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사진 같았어요. 그런데 세윤과 너무 닮았습니다. 윤세윤, 이화여고 졸업. 뒷면에 적힌 글씨를 보고 제이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어요. 장은서가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충격적인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윤서준. 이 사람은 가짜입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세윤은 무너지듯 의자에 앉았어요. 진짜 윤서준은 3년 전 독일에서 사망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쌍둥이 여동생 윤세윤입니다. 장은서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남자인 척하는 가짜 후계자. 이것이 증거입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세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민율이 회의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만하세요. 민율이 세윤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이미 다 알려진 상태였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남자와 불법 결혼까지 했습니다. 장은서가 결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동성 결혼도 아니고 신분 위조까지. 범죄자들입니다. 회의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사들이 술렁거렸어요. 그때 제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모두가 제이를 쳐다봤습니다. 제이는 떨렸지만 목소리를 냈어요. 이 사람은 제 남편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남자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장은서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넌 그저 이용당한 거야. 아니요. 전 이 사람을 알아요. 제이가 세윤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오래 혼자 싸웠어요. 회사를 지키려고, 오빠의 유산을 지키려고요. 민율이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진짜 범죄자는 당신입니다. 장은서님. 뭐라고? 3년 전 독일에서 일어난 사고. 그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민율이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떴어요. 정비소 CCTV 영상이었습니다. 누군가 윤서준의 차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저 사람은 장은서 님의 비서였습니다.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장은서는 당황했어요. 거짓말이야. 조작된 영상이야.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들. 민율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사들이 놀랐어요. 이건 횡령 아닌가? 판세가 뒤집혔습니다. 기자들이 장은서에게 카메라를 돌렸어요. 장은서님, 이게 사실입니까? 장은서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세윤이 일어났어요. 저는 윤세윤입니다. 여자로 태어났지만 오빠가 남긴 회사를 지켰습니다. 잘못이라면 받겠습니다. 세윤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폭풍 같은 밤이었어요. 일주일 후 장은서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횡령과 살인 교사 혐의였어요. 증거가 확실했죠. 변호사 불러요. 장은서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택에서도 쫓겨났어요. 권력을 모두 잃은 거였죠. 이게 끝인가? 장은서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평생 쌓아 올린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한편 유성그룹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세윤은 더 이상 남장을 하지 않았어요. 단발머리에 여성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윤세윤입니다. 여자로 태어났지만 3년간 이 회사를 이끌었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세윤은 계속 말했어요. 오빠 윤서준은 3년 전 독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장은서가 사고를 조작했죠. 저는 회사를 지키기 위해 오빠가 됐습니다.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릴 속인 겁니까?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회사 실적은 거짓이 아닙니다. 제가 이룬 성과들입니다. 세윤이 자료를 꺼냈습니다. 3년간의 경영 성과였어요. 매출은 2배로 늘었고 해외 시장도 개척했습니다. 성별이 중요합니까? 능력이 중요하죠. 나이든 이사 한 명이 일어섰습니다. 선대 회장님께서 유원장에 뭐라고 쓰셨는지 아십니까? 쌍둥이 중 한 명이 회사를 잇는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공개된 내용이고요. 진짜 유원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사가 봉인된 서류를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친필이었어요. 성별이 아닌 능력으로 판단하라. 내 자식들은 모두 똑같이 소중하다.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기를 바란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세윤은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세윤 양을 지지합니다. 성별과 상관없이 그녀는 자격이 있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하나둘 손을 들었습니다. 투표 결과 과반수가 세윤을 지지했어요. 그럼 윤세윤 양이 새 회장으로 선출되었음을 공표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윤은 울었어요. 제이와 민율이 복도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해냈어. 정말 해냈어. 민율이 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이도 눈물을 닦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세윤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윤세윤입니다. 앞으로 유성그룹을 이끌어가겠습니다. 성별이 아닌 능력으로 증명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강민율 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율은 제 가족입니다. 개인적인 삶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재의 씨와의 결혼은요? 제이 씨는 제 은인이자 친구입니다. 계약은 끝났지만 우리의 관계는 계속될 겁니다. 며칠 후 제이는 세윤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였어요. 이혼 서류예요. 서명하면 됩니다. 세윤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제이는 펜을 들었어요.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왜? 슬프죠? 가짜 결혼이었는데. 제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윤도 웃었어요. 저도요. 당신이 진짜 가족 같았거든요. 앞으로도 가끔 만날 수 있죠? 당연하죠. 우리 팀이잖아요. 두 사람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옹했어요. 고마웠어요, 제이 씨. 당신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저야말로요. 당신 덕분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켜봤어요. 제이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세윤이 마련해준 집이었어요. 넓고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죠. 전 남편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랫동안 감옥에 있을 거예요. 제이는 이제 자유로워졌습니다. 새 직장도 구했어요. 작은 출판사였지만 제이는 행복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윤의 집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세윤, 민율, 그리고 제이였어요. 오늘 뭐 먹을까요? 제이가 물었습니다. 세윤이 웃었어요. 제이 씨가 해주시는 된장찌개 먹고 싶은데요. 그거 좋네요. 저도 좋아해요. 민율이 거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부엌으로 갔어요. 제이가 재료를 썰고 세윤이 냄비를 준비하고 민율이 밥을 지었습니다.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찌개 냄새가 퍼졌어요. 맛있다. 민율이 말했습니다. 세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이상한 가족이네요. 제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이런 가족도 괜찮은 것 같아요. 세윤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이란 게 꼭 피로만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선택으로도 맺어질 수 있죠. 민율이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요. 세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울렸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제이는 생각했습니다. 45해를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지금이라고요. 폭력적인 남편을 떠나 빚에 시달리고 죽고 싶었던 날들을 지나 이제야 진짜 가족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세윤도 생각했습니다. 오빠를 잃고 남장을 하며 사랑을 숨기던 날들을 지나 이제야 자유로워진 것 같다고요. 민율도 생각했습니다. 혼자 좁은 방에서 기다리던 날들을 지나 이제야 함께할 수 있게 됐다고요. 세 사람은 서로 다른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들이 서로를 이어주는 끈이 됐어요. 다음 주에도 올게요. 제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세윤이 웃었어요. 기다릴게요. 우리 가족. 제이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가족이란 게 이런 거였구나.
제이는 처음으로 진짜로 웃었습니다. 재벌가의 억압 속에서, 폭력의 그림자 속에서, 숨겨야 했던 사랑 속에서 세 사람은 서로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혈연도 법도 아닌 선택으로 맺어진 가족. 그것이 세 사람이 만든 새로운 형태의 사랑이었습니다.